노인들이 갖고 있는 괴물, 안 가졌으면 하는 그런 주로 많이 앓고 있는 노인 문제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되면 가장 흔한 건강 문제들이 제가 주로 강조되는 게 이러한 문제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리아트릭 자이언트라고 해요. 제리아트릭은 노인이란 뜻이거든요. 제 직업도 제론톨로지 너스, 제론톨로지 노인 전문 간호사고, 제리아트릭 자이언트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괴물, 안 가졌으면 하는 그런 주로 많이 앓고 있는 노인 문제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거를 피하시면 돼요. 넘어지시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넘어지시는 게 그냥 뭐 관절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다른 이유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이호태 선생님 ACS에서 일하시지만 무슨 집이 뭐 바닥이 미끄럽거나 뭐 라이트 불이 또 밝지 않다거나 화장실이 너무 멀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방광염 걸려서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데 모르고 계속 있으면 화장실 자주 가시다 넘어지신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또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혈압약을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가정의한테. 가정이 다 있으신가요? 네? 가정의한테 약을 계속 점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약 양이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장 기능이 줄잖아요. 그렇죠? 혈압도 줄고 혈압 능력도 줄고 또 운동량도 줄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약 양을 복용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막 40대 약을 팍 주고는 그 약을 한 80, 90까지 드시다가는 나이 들어서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자꾸 나이 드니까 슬프고 뉴질랜드 사는 게 슬프고 우울해지고 잘 못 드시고 그다음에 물 많이 안 드셔서 탈수되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예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관여되고 또 요실금은 또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데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다 정상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레퍼럴이 오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매니지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영양실조 탈수는 참 큰 문제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먹는 게 별로 그냥 아무거나 때우지 뭐 하는데 그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체중도 한 번도 안 달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약을 한두 가지씩 드시게 되잖아요. 그 약 중에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렇게 그 바인드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약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그 영양적인 게 그 사람의 건강을 많이 좌우하는데 또 그 영양실조 때문에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탈수도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목마른 거 잘 모르시고 진짜 하루에 물 얼마큼 마셔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가방에 물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탈수가 또 이렇게 보기에 약간 이렇게 여름에 막 너무 더운데 땀 많이 흘리면은 막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몽롱하고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막 80대 90대 엄마가 헛소리 한다 말씀이 맞지 않다 막 그러면은 어떤 때는 탈수 때문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 그다음에 인지장애 그다음에 변비 때문에 요실금으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증 때문에 우울증, 약체다는 우울증, 그다음에 통증 때문에 귀찮아서 침대에서 안 나오고 하루 종일 TV 보고 그래서 그 근육 힘을 잃어버리면은 못 걷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능한 그리고 우울증 80% 노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능을 잃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건강 문제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저는 주로 이런 문제를 상담. 네. 잠깐만요. 80% 노인들이 레스트홈에 있는 노인들. 죄송합니다. 예, 레스트홈에 있는 노인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강 체크를 다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떤 간호에 관계된 문제든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사회 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또 지역사회에도 가정 방문을 하는 니드 어세서가 그런 양로원, 양로병원 가실 분을 어떻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만약에 집에 계속 살고 싶으시면 집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또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조금 옛날에는 500m 걸었는데 이제는 한 50m밖에 못 걸으신다. 그러면은 물리치료사 가서 이게 무슨 근육 때문에 그러면은 뭐 보행기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하는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라고 특별히 이거는 작업이란 게 이렇게 뭐 샤워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그런 그 액티비티, 자기 생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목욕 의자, 화장실 의자, 아니면은 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손잡이 안 잡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의자에 놓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놓치지 않고? 네. 이거 다리에 힘을 체크하는 가장 1번 문제거든요. 제가 환자분들 방문하면 항상 일어날 수 있으세요? 몇 번 일어날 수 있으세요? 시간 재고 한번.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거든요. 그 보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뭐 의자 높이를 높여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다이닝 그 식탁 의자에 손잡이가 있는 걸 준다든지, 아니면 침대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어떤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 수 있으면 그런 핸들이라든지, 아니면 크게는 그 집에 뭐 샤워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가신다든지, 뭐 샤워 들어가는데 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계단이 있어서 레일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보행기를 갖고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걸. 이 정부에서는 지금 노인 인구가 너무 늘기 때문에 양로원, 양로병원에서 다 커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비싸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집에서 그런 도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집에서 있을 수 있는 거를 많이 encourage, 그러니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사도 있어요. 지역사회 영양사는, 왜냐하면은 그 영양 테스트를 건강 상태를, 영양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드시는데 힘드신 분, 뭐 중풍 와가지고 삼키는 게 힘드신 분, 특별한 다이어트 있어요. 그러니까는 supplement, 보조식품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우유. 근데 우유가 싫으시면은 그렇게 우유 맛이 안 나는 그런 드링크를 이렇게 정부에서 펀드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체중이 자꾸 드시고 부모님이나 본인이 입맛이 없으시고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은 그것도 의논해보세요. 왜냐하면 영양적인 게, 저 환자분 중에 하나는 완전 이것만 드시고 사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 드신 다음부터 그분은 우려성 신부전으로 단백질량이 많이 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량이 몸에 주니까 이렇게 그 물이 혈액 속에 안 남고 자꾸 조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발도 팅팅 붓고 막 그러셨는데, 키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발이 팅팅 부르니까 무겁잖아요. 그럼 못 걸으시잖아요. 무거운 발을 이렇게 걸으시려니까. 근데 이 영양사한테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약을 할머니가 이렇게 와인잔에 멋있게 드시게, 좀 치매가 있으셔서 와인으로 생각하고 드시라고 해서, 그러고 한 달 들으신 다음에 걸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상담을 받으려면 의사, 가정의한테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네. 네. 아니요. 영양사가 아니고 가정의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가정의가 내용을 쓰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영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게 종합병원으로 편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영양사가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분이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다시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보고 가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로 영양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암이나 무슨 다른 질환인지.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한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스피치 랭귀지 세라피스트, 소셜 워커, 사회사업가들, 그 다음에 언어장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중풍이 와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발음이 어눌하다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무슨 연습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씩 돼야지 그런 게 회복되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중풍이 왔는데 조금 이런 도움을 받았다 하면은 가정의가 레퍼럴 하면은 저희가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언어 치료사를 보내주는데 언어 치료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삼키는 능력을 또 테스트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이렇게 삼키면은 다른 데로 잘못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환자분 중에 막 폐염이 지난 6개월 동안 5번 걸렸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자꾸 폐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마시고 나서 이렇게 바로 기침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침 반사가 음식의 폐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떤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아주 그런 케이스 중에 그게 이렇게 폐로 잘못 들어가는 거를 몰라가지고 자주 그렇게 폐렴이 특별히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치매가 있으신 분은 치매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뇌가 그런 조절을 다 하는 건데 그게 뇌에서 음식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폐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게 빨리 안 일어나면 물은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폐로 들어가서 자꾸 폐렴이 재발하시는 분. 그런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우에 가끔씩 제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건강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가정의학한테 의논해서 이게 그냥 가만히 이게 나이 드니까 그런 거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